독일 신학자이자 주함 전투기인 데트릭 보네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도발적이고 불안한 견해를 개발했습니다. 보네페르의 경우 어리석음은 단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보다 역설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심오하고 파괴적인 사회적 힘입니다. 그는 어리석음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며 행동, 아이디어 및 그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라고 주장한다. 이성을 통해 직면하고 구속될 수 있는 악과는 달리 어리석음은 지적 참여에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인식, 자기 수정 및 변화 능력에 저항합니다. 보네페르의 견해는 무지와 어리석음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밝힙니다. 무지는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더 깊고 확고한 상태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거나 진화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검토되지 않은 신념에 집착하고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할 수 있는 지적 도전을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음은 단순히 생각의 부재가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부되어 교활하고 자기 부패한 힘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리석음은 성장과 이해의 문을 닫기 때문에 무지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 위험한 사고방식은 권위주의 체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특히 나치즘의 부상 중에 가장 끔찍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보네페르는 평범한 시민의 수동적 준수가 정권의 성공의 중심 구성 요소가 된 방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질문 당국을 생각하는 거부는 나치 정권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잔악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 준수를 그렇게 파괴적으로 만든 것은 적극적인 악의가 아니라 도덕적, 지적 탐구에 무감각해진 개인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좌석 수동성으로 인해 멍청한 사람들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려가서 의심의 여지 없이 단순하고 위험한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힘과 어리석음의 관계는 보네페르 이론의 또 다른 주요 측면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의 지혜를 얻을 때 그들은 종종 비판적 사고에 관여하는 경향이 덜합니다. 권력의 구조는 적합성을 보상하고 독립적인 생각을 처벌함으로써 이것을 강화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편견을 확인하는 고문과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탈출하기 어려운 무지의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자체는 자기 인식이 적고 대체 관점에 더 저항할 수 있으며 권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학은 합리적인 심의보다는 비합리성 또는 무능함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리석음은 억압과 불의의 영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진정한 위험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악의가 아니라 복잡성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 상태에 도전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습니다. 보네페르의 역설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특히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악에 나아게 의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의심에 대한 의지, 지적 성장에 대한 저항은 사회적, 정치적 파괴의 강력한 대리인으로 만듭니다. 비판적 사고와 자기 반성이 점차 저평가되는 세상에서 보네페르의 통찰력은 어리석음의 부식력과 사회에 대한 심오한 결과에 대한 뚜렷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독일 미국 정치 이론가 인한나 아렌트는 보네페르의 아이디어에 대해 확장되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자기 반성이 점점 저평화되는 세상에서 사회적, 정치적 파괴의 경우 보네페르의 통찰력은 어리석음의 부식력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오한 결과에 대한 놀라운 경고 역할을 합니다. 또 독일 미국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는 악의 금지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보네페르의 어리석음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대했다. 아렌트의 경우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악은 반드시 가장 악의적이거나 괴물 같은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결과에 대한 깊은 반영 없이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안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분석에서 소개된 이 개념은 사람의 본질적인 악의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으로 초점을 사려 깊은 순종과 비판적 참여의 큰 부족으로 악의적인 역량으로 전환시킨다. 레는 홀로코스트의 주요 건축가인 네이만은 특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도덕적 성찰의 능력이 부족한 관료였으며 단지 인간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이러한 금지섬은 그를 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 세계의 악이 더 큰 시스템에서 단순히 자신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번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렌테 개념은 개인의 수동성과 적합성의 위험을 감조하기 때문에 보네페루의 어리석음 이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히만의 사고방식은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어리석음에 의해 촉진되는 일종의 사려 깊은 순종을 보여줍니다. 피해를 입히려는 욕구에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권위에 대한 생각이 없는 진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들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적 및 도덕적 마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지적 수동성 또는 어리석음은 엠만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체제 중 하나에서 핵심 인물이 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맥락에서 어리석음의 평범한 특성은 아이히만만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렌은 현대사회가 권위를 준수하고 순종해야 하는 압도적인 압력으로 인해 이런 종류의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고 제안합니다. 전체주의 체제, 특히 심리적, 지적 관성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성찰에 참여할 수 없는 대중의 무능력이나 의지에 의존하여 선정과 조작을 위한 비옥 한 땀을 만듭니다.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고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이진 이야기로 줄임으로써 그러한 정권은 의심의 여지 없이 행동을 받아들이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평범한 시민들을 악의를 통해가 아니라 지적 수동성과 주변 세계를 비판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것을 통해 폭정의 도구로 변모시킵니다. 아렌테 이론은 맹인 순종과 비판적 사고의 형태로 제도화될 때 어리석음이 억압 시스템을 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국가의 권위, 도덕적 책임에 대한 무시,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더 큰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실패는 폭정을 가능하게 하는 종류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아렌테 통찰력은 우리 모두가 적합성의 압력에 저항하고 생각이 없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행동 유도입니다. 그것은 사려 깊은 성찰이 없을 때 악을 번성하고 도덕적 판단을 위한 우리의 능력은 세상과 그 위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리석음의 금지섬은 압제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수동적 수용의 형태로 계속 나타납니다. 직장, 정치 분야 또는 사회정의에 관계없이 우리는 종종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명령을 맹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세계관을 채택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본다. 충성도나 애국심으로 종종 가장 무도해하느니 지적 게으름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 가장 강력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 지적 파자마에서 개인을 깨우고 독립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권력의 메커니즘이 비판적이고 도덕적 조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금지성에 대한 아렌테 이론은 평범한 사람들이 적합성과 지적 수동성의 소나기에 갇힐 때 큰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과 사회에서의 경향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비판적 사고, 자기 반성, 권위와 적합성의 압력에 저항할 용기의 배양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어리석음의 파괴적 인식에서 벗어나 더 사려 깊은 세상을 향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베트란드 러셀은 그의 시대의 지적 트렌드, 특히 무지를 보상하고 지능을 처벌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는 어리석음, 특히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서 어리석음이 종종 지능에 대한 승리를 거두며 이 현실은 역사의 과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합리적 사고 대신 간단한 포퓰리스트 아이디어에 대한 사회의 경건에 대한 러셀의 비판은 보네페라, 어리석음의 위험에 대한 아렌테 견해와 분명합니다. 그러나 러셀은 무지의 승리를 견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사회적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이것을 더욱 발전시킨다.
러셀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현대 정치 및 사회 시스템의 구조가 종종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 추론을 초월하는 동안 무지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소리와 슬로건으로 축소되는 세상에서 대중은 당면한 문제의 진정한 복잡성을 다루지 않는 단순한 솔루션을 채택하도록 권장됩니다. 루셀은 이것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미묘하고 사려 깊은 분석을 제공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정치 담론에서 위험한 경향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능과 이성이 부담으로 보이는 사회가 있으며 비상적이고 단순한 신념이 선의로 칭찬받습니다. 이 지적 기운은 지능에 대한 어리석음의 부상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개인은 불편한 현실의 복잡성에 직면하기보다는 확실성과 단순성을 약속하는 이야기에 끌립니다. 루셀의 분석은 또한 어리석음과 함께 제공되는 심리적 편안함을 다룹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잡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간단한 흑백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비판적 사고는 불편하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려하는 모호함, 불확실성 및 모순에 직면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디어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강화될 때 간단한 답변의 매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러셀은 지능이 노력과 내성을 요구하지만 어리석음은 잘못된 보안 감각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려 깊은 비판적 참여의 불편함에 대한 어리석음의 안락함을 선호하는 이 선언은 왜 무지가 현대사회에서 지식을 우선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현상은 21세기의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부상으로 증폭됩니다. 러셀의 관찰은 20세기 중반에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과 깊이 공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의 빠른 보급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에만 노출되는 에코챔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판적 사고가 그룹팅크로 대체되는 이데올로기 거품의 창조에 기여합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소리 물림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인해 개인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플랫폼에 의해 촉진된 지적 게으름은 무지가 견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육성되는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시대가 자신의 에세이 철학과 정치에서 견고한 역학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러셀의 비판은 거의 예언적인 것으로 보인다. 러셀은 또한 많은 정치 시스템에서 지능과 합리적 사고에서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역설을 다루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종종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 상태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한 준수적이고 비판적인 대중을 선호하는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특히 분명합니다. 러셀은 더 지능적이고 반사적인 개인일수록 우세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서 소외 또는 억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지능이 평가절하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억제되는 주의를 만듭니다. 보네페르의 어리석음과 권위주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에서와 같이 루셀은 억압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적 수동성이 하는 핵심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능에 대한 어리석음의 승리에 대한 러셀의 비판은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무지에 대한 보상과 비판적 사고를 훼손하는 과정은 수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미디어 구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됩니다. 이 추세의 결과는 광범위합니다. 이성에 대한 어리석음을 삼하게 하는 사회는 단순하고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며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의 무지를 악용할 수 있게 합니다. 러셀의 통찰력은 우리 사회가 어리석음에 대한 선호를 키우는 방식을 반영하고 어리석음의 파괴적인 힘에 저항하기 위해 지능의 불편에 직면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교육, 지적 호기심 및 비판적 사고에 대한 헌신을 통해 우리는 루셀이 그렇게 웅장하게 묘사하고 무지가 아닌 지능이 축하되고 보상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위험한 경향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여러 면에서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전형성이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아이디어, 특히 비이성적인 아이디어는 사회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종종 반복과 사회적 감화를 통해 단순히 힘과 지원을 얻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전염은
집단적 수준에서 독립적인 생각과 비판적 반영을 침식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비이성적인 신념과 단순한 아이디어가 널리 퍼지는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역학의 결과는 적합성을 장려하고 반대 의견을 반의하며 선전해서 동료에 이르기까지 사고가 번성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것은 단체 수준에서 독립적인 생각과 비판적 반영을 침식합니다. 비이성적인 신념과 단순한 아이디어가 널리 퍼지는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역학의 결과는 적합성을 장려하고 반대 의견을 반의하며 생각이 번창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선전에서 동료 압력에 이르기까지 어리석음을 촉진하는 사회적 구조는 사회의 구조에서 강력하고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빠른 아이디어, 특히 증거나 이성에 근거하지 않은 아이디어의 확산은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메커니즘에 의해 크게 촉진됩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정보가 전례 없는 속도로 흐르며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거나 살을 입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및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야기는 빠르게 순환하여 종종 반복되기 때문에 견인력을 얻습니다. 이 반복은 잘못된 정당성과 진실에 대한 잘못된 감각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이 자신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보의 밤송사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사실과 소설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져 개인이 소설에서 현실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환경에서 독립적인 사고능주의를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의해 손상되어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에 비판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친숙한 답변을 향해 끌어들입니다. 어리석음의 사회적 전염병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 하나는 사회 집단과 동료 압력이 무지를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생물이며 소속과 수용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종종 독립적으로 생각하려는 욕구를 무시합니다. 정치적, 종교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사회단체는 특정 신념과 태도가 정상화되는 동안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반성이 낙담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 역학은 특히 그룹 정체성이 이데올로기, 적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평범사회에서 특히 분명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거부나 소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멈춥니다. 일치해야 하는 압력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욕구는 너무 강해서 개인이 그룹의 신념과 행동을 의문 없이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집단적 사고는 종종 현실에서 분리되는 단순하고 비판적인 세계관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게 합니다. 어리석음의 사회적 전염병의 또 다른 강력한 동기는 신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권위와 계층의 역할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인은 교사, 부모 및 정치 지도자와 같은 인물의 권한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조건을 갖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은 미덕으로 여겨지며 비판적 사고는 종종 적합성에 찬성하여 낙담합니다. 이것은 반대 의견이 처벌되고 국가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특히 분명하다. 그러나 더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권위 수치에 대한 중견은 종종 사람들이 조사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리더와 전문가가 특히 복잡한 문제에 대해 선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술의 논리나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연기합니다. 이 권위에 대한 이 연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것을 말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에 대한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사회적 전염병의 위험은 비이성적 신념의 확산뿐만 아니라 지적 다양성과 비판적 담론을 억압하는 능력에 있다. 사회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검토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 그러한 아이디어에 도전하거나 대안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지적 균질화는 개인이 합의와 사회적 조화를 우선시하는 그룹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지적 다양성과 비판적 담론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사회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검토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 그러한 아이디어에 도전하거나 대안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지적 균질화는 개인이 독립적인 사고와
지적 탐구에 대한 합의와 사회적 조화를 우선시하는 그룹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아이디어가 정체되고 토론이 얕고 진보가 방해되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지적 게으름은 표준이 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현 상태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배척되거나 소외됩니다. 어리석음의 사회적 전염을 피하려면 적합성을 저항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키우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액면가에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의문, 호기심 및 회의론을 소중히 여기는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만나는 정보를 조사하고 그 출처, 논리 및 증거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락지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는 아이디어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용기가 군중과 차별화되고 그룹 팅크의 압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또 더욱이 비판적 사고 기술의 발전은 평생의 노력으로 여겨져야 하며 이는 끊임없는 학습, 자기 반성 및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전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지적 도구는 자신을 생각하고 더 사려 깊고 분별력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리석음의 사회적 전염은 극복할 수 없는 힘이 아니지만 적극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고 지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의문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개인은 무지를 영속시키는 집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합리성과 적합성의 확산은 교육, 대화 및 독립적인 사고에 대한 헌신을 통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성의 힘을 되찾고 지능과 반성이 우리의 집단적 미래를 계속 형성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무지, 주장 및 지적 수동성에 직면하여 어리석음의 주기를 피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명령입니다. 우리가 역사, 특히 보네펠, 아렌 및 루셀과 같은 사상가의 아이디어에서 보았듯이 어리석음의 집단적 포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처럼 그것들을 저항하기 위한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는 이 사상가들의 통찰력이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음의 전염에 대한 희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사고를 키우고 비판적 참여에 대한 헌신을 육성하며 단순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적 복잡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네펠의 어리석음 이론은 지속적인 지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음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불편할 때에도 평생 학습과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네펠의 수동성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수능에 대한 압력과 쉬운 답변의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세력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념과 가정에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지적 성장에는 겸손과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세계관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찾는 시대에 복잡성을 받아들이고 반대 관점을 즐겁게 하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존의 신념과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면 진정한 지적 성장에는 겸손과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세계관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찾는 시대의 복잡성을 받아들이고 반대 관점을 즐겁게 하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악의 금지성에 대한 아렌트의 생각은 어리석음의 순환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 즉 도덕적 지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공합니다. 아렌트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권위에 직면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도덕적 책임과 지적 자율성을 포기하려는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수동적 순종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활발한 도덕적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참여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렌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려 깊음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립적인 비판적 사고가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육성하는 것을 모르는 집단적 의무를 만들어야 한다. 진행에 대한 어리석음의 승리에 대한 베르트란 루셀의 비판은 우리에게 많은 현대사회에서 무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진행은 평가절하되고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어리석음이 보산됩니다. 어리석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형성하고 단순하고 환원주의적 사고를 영속시키는 미디어, 정치 이데올로기 및 사회적 구조에 대해 경계하는 지적 세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러셀은 사회가 종종 적합성을 보상하고 반대 의견을 처벌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리석음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키우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의문을 제기하고 복잡한 문제를 물린 소리와 슬로건으로 줄이려는 힘에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세상과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적 자유를 향한 첫 단계입니다.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어리석음의 전염병의 가장 중요한 도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단순화되고 왜곡되며 빠르게 전파됩니다.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종종 미묘하고 사려 깊은 담론에 대해 감정적으로 첨부되고 감각적인 내용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무지가 번성하고 비판적 사고가 부혹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분별력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문해력 기술을 개발하고 편견, 잘못된 정보 및 선전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정보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소셜미디어 에코챔버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신뢰할 수 있고 다재다능한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영향에 저항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고 지적 성장을 장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적합성은 강력한 힘이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판적 사고, 다양한 사고 및 지적 정직을 소중히 여기는 개인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적합성을 장려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균형을 이룹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룹 생각에 풀에 저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적 영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찰, 토론 및 지적 호기심을 장려하는 개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적 겸손의 문화를 육성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생각의 겸손은 우리의 지식이 항상 제한되어 있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종종 확실성과 함께 지적 오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지적 호기심은 지적 겸손의 문화를 육성하는 것 외에도 어리석음 위주기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생각의 겸손은 우리의 지식이 항상 제한되어 있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종종 확실성을 동반하는 지적 오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보다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은 방식으로 세상과 교류하도록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의견에 대해 확신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에서 지적 겸손은 드물지만 귀중한 품질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키움으로써 더 큰 호기심, 배우고 싶은 의지, 성장 능력으로 세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리석음의 순환을 피하는 것은 외부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부 탄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와 지나치게 단순화가 만연한 세상에서 특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 겸손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사상가의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는 어리석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보다 사려 깊고 반사적인 사회의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네페르, 아렌 및 루셀의 아이디어는 어리석음 위주기를 피하기 위한 강력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무지를 영속시키는 세력은 강력하지만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학습, 도덕적 성찰, 지적 용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을 통해
우리는 어리석음의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적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충절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의 건강의 중심에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리석음의 광범위한 영향에 직면하여 우리는 저항, 사상자 및 더 나은 깨달은 미래를 형성하는 질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디오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어리석음의 영향은 강력하고 위험한 힘으로 정치적 풍경, 사회적 역학,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을 형성할 린 모어낸 더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보네페르, 아렌 및 루셀과 같은 사상가들의 교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지적 수동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적합성의 압력에 저항하며 어리석음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학습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토론이 통찰력이 있고 이러한 복잡한 아이디어에 대해 더 깊이 뛰어들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버튼과 구독과 같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비디오를 업로드하여 다양한 생각을 자극하는 주제로부터 귀중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지적 탐구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권장책 선택에 대한 설명의 링크와 고정된 의견을 확인하십시오. 호기심을 유지하고 약혼을 유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 질문하고 계속 성장하십시오.